여러분, 18살의 한 소녀가 있었어요. 공부 잘하고 예쁘고 착한 아이였죠. 미래가 밝았는데 갑자기 누군가에게 해를 당해 죽게 되었어요.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안면이 없는 사람들도 안타까워했죠. 가족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하지만 그래서 조상님들이 항상 말씀하시죠. 어린 나이에 죽은 귀신들은 매우 신령하다고. 그런데 누가 젊은 소녀를 그렇게 해칠까요? 범인을 말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화가 날지 상상이 가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친구가 보낸 건데 술을 좋아하는 이웃 아저씨에 관한 이야기예요. 술을 마시다가 길에 기어 나올 정도로 취했죠. 그날 술에 취한 아저씨가 집으로 가다가 길가에 앉아있는 소녀를 괴롭혔고 그 결과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아저씨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아세요? 궁금하시죠? 오늘 이야기의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세요. 레 후이안의 진짜 귀신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채널에 이야기를 보내주셔서 더 가까워지기 위해 작은 게임에 참여해주세요. 아래 댓글에 참여 방법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려요. 들으셨죠?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변태의 정체. 레 후이안의 이야기. 김린의 도움. 오늘의 이야기는 한 남자 팬이 채널에 보낸 것입니다. 그 친구는 익명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빈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빈이 두 가지 이야기를 보내왔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그의 가족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첫 번째 이야기는 15년 전쯤에 일어난 일이에요. 빈의 우트 이모와 관련된 사건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게요. 이 우트는 이모지만 사실 언니와 나이가 같아요. 이런 경우는 가족이 많으면 흔하죠. 그리고 나이만 같은 게 아니라 이 우트와 언니는 같은 반에서 공부했어요. 같은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죠. 정말 친한 사이였어요. 빈은 이 우트를 언니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해요. 길거리 친구들보다 더 친했죠. 아니, 외부 친구들보다. 두 사람은 항상 함께 다녔어요. 같이 먹고, 같이 공부하고. 정말 끈끈한 사이였죠. 12학년이 되었을 때 이우트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모는 정말 착했죠. 그 시절 시골에서 여자아이가 남자친구를 사귀면 정말 조심해야 했어요. 부모님이 알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우트는 그걸 숨겼어요. 여전히 공부를 잘했죠. 성적도 좋았고 사랑 때문에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12학년을 마치고 나서야 가족에게 알리기로 했어요. 이우트는 외할머니가 알면 걱정할까 봐 두려웠어요. 시험에 영향을 줄까 봐. 그래서 이우트는 그 마음을 속으로만 간직했죠. 그때의 이야기예요. 그때 할머니가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시험에 영향을 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우트는 그걸 마음속에 담고 있었어요. 그 시점에 말이죠. 이우트와 언니는 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요. 여자 친구 3명이었죠. 그래서 총 5명의 그룹이었어요. 모여서 놀기로 했어요. 그리고 함께 공부도 했죠. 여자애들이 모여서 수다 떨고 그런 거죠. 그 그룹 안에서 딘이 말하길 가장 자주 만나는 언니가 있었대요. 그리고 이 우트와 언니와도 친했어요. 그 언니의 이름은 로안 언니라고 할게요. 이 로안 언니 말이에요. 집도 가까웠어요. 그래서 함께 놀고 같은 그룹으로 놀았죠. 하지만 이 우트와 언니는 로안 언니와 더 친했어요. 세 사람은 항상 붙어 다녔어요. 학교에서도 3명. 집에서도 3명이었죠. 서로 집에 놀러 가기도 했고 어떤 날은 친구 집에서 자기도 했어요. 이 우트가 로안 집에 가자고 하면 3명이 거실에 이불 깔고
이야기하고 밤새 웃고 떠들며 잠을 안 자곤 했죠. 여자애들이니까요. 그 나이에 정말 순수했어요. 딘이 말하길 이 우트가 말했어요. 예전에는 딘이 외할머니 집에 자주 가서 로안 언니를 자주 만났대요. 왜냐하면 로안 언니가 자주 외할머니 집에 가서 이 우트와 언니를 찾았거든요. 딘이 말하길 로안 언니는 정말 즐겁고 귀여웠어요. 간식도 자주 주곤 했죠. 그래서 딘에게 로안 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그녀를 좋아했죠. 그리고 모든 일은 그렇게 정상적으로 흘러갔어요. 그런데 졸업시험이 딱 일주일 남았을 때 모두가 긴장했어요. 그때는 모두 불안했죠. 시험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그날 이 우트와 언니는 집에서 공부하러 간다고 했어요. 오후부터 가서 저녁 6시쯤에 돌아올 예정이었죠. 매일처럼 평범하게요. 언니가 이 우트를 오토바이로 태워줬어요. 대략 6시 반쯤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없었죠. 언니가 이 우트를 오토바이로 태웠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이 우트 집과 외할머니 집은 정말 가까워요. 여러분, 거의 붙어 있다고 할 수 있죠. 몇 걸음만 걸으면 도착해요. 언니가 이 우트를 태우고 외할머니 집 앞에 도착했어요. 이 우트가 차에서 내렸어요. 두 사람은 서로 인사를 했죠. 이 우트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언니는 차를 돌려서 자기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거기도 아주 가까워요. 몇 초면 도착할 거예요. 집 때문에 도착했는데 언니가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갑자기 외할머니 집에서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어요. 정말 큰 소리였어요. 마치 비명처럼요.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쳤죠. 그때 언니는 깜짝 놀랐어요. 차를 버리고 바로 그쪽으로 달려갔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우트가 차에서 내리고 집에 들어간 후부터 언니가 그 소리를 들을 때까지 고작 이래서 2분밖에 안 됐어요. 이래서 2분 만에 모든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빨라서 아무도 반응할 시간이 없었어요. 언니가 외할머니 집 마당에 도착했을 때 정말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이 우트가 마당에 누워 있었고 피가 엄청 많이 흘렀어요. 외할머니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고 있었어요. 다른 이모들도 집에서 나와서 울고 난리였어요. 정말 급하게 뛰어나와서 모두가 소리치고 있었죠. 정말 빨리 뛰어나왔어요. 마당이 온통 붉게 물들었어요. 주변까지 퍼져 있었죠. 정말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이 우트를 뒤집어 보니 가슴에 큰 상처가 있었어요. 그때 모두가 정말 놀랐어요. 하늘을 향해 외쳤죠. 이웃들도 뛰어와서 상황을 보았어요. 동네 남자들이 도와주었어요. 이 우트를 안고 병원으로 갔죠. 하지만 이 우트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가는 길에 이미 세상을 떠났죠. 위험한 부위를 맞아서 구조할 방법이 없었어요. 외할머니는 이 우트가 그랬다고 하셨어요. 마당에 막 들어섰을 때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얼굴을 가리고 나타났어요.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서 공격하고 사라졌어요. 정말 빠르게. 너무 빨라서 외할머니는 아무 반응도 할 수 없었어요. 외할머니는 집 안에 있었고 그냥 그런 장면만 봤어요. 밖으로 뛰어나가면 이모가 거기 누워있었고 피가 흘러 넘쳤어요. 그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어디로 간 건지 보이지 않았어요. 하늘이 어두워졌고 그때 길에는 불도 별로 없었어요. 카메라도 없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신고도 했지만 단서가 별로 없었어요. 그 얼굴을 가린 사람은 어두운 밤에 아무도 잘 보지 못했어요. 추적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모의 장례식 준비도 해야 했죠. 온 가족이 모두 정말 슬펐어요. 이모를 많이 사랑했거든요. 이모는 아직 어리죠. 18살밖에 안 됐어요. 먹고 배우는 나이인데 착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모두가 그녀를 사랑했어요. 졸업도 하기 전에, 대학도 가기 전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공식적으로 소개하기도 전에. 하지만 외할머니는 다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계획과 얼마나 많은 꿈이 있었는지. 그런데 갑자기 억울하게 죽다니. 자기 집 앞에서 누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요? 언니가 제일 안타까워요. 언니는 이모를 집에 데려다주고 인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모가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웃으며 약속했죠. 내일 만나자고.
그런데 언니가 등을 돌리자마자 2분도 안 돼서 이모가 세상을 떠났어요. 언니는 계속 자책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죠. 내가 외할머니와 함께 집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이모가 집에 들어가고 나서야 갔더라면 어쩌면 언니가 그곳에 서 있었더라면 그 사람은 감히 손을 대지 못했겠죠. 그리고 장례식이 며칠 지나고 언니는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서 울기만 했죠.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엄마가 억지로 죽을 먹여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언니가 쓰러질 거니까요. 정말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어요. 그런 일이 생길 줄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고 자기 집에 들어갔다가도 해를 입었죠. 이런 건 정말 억울하죠. 정말 화가 나요, 여러분. 그리고 장례식도 지나갔어요.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되자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어요. 그때 언니는 엄마 옆에 앉아 있었고 이우트의 관 옆에 있었어요. 그때 가족 모두가 정말 슬펐어요. 사람들은 크게 울고 아이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 분위기가 정말 무거웠어요. 정말 우울했죠. 그러다 갑자기 딘이 흰 옷을 입은 사람을 봤어요. 이우트의 관 바로 옆에 서 있었죠. 딘은 말했어요. 딘은 그걸 분명히 봤다고요. 그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관 옆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딘은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 울음소리가 어떤지 아세요? 울음이 정말 애절했어요. 억울함이 가득한 그런 울음이었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함이었어요. 그 울음소리는 주변의 이모들과 다른 사람들의 울음과는 달랐어요. 딘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그건 일반적인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딘이 자세히 보니 그게 이우트였어요. 그때 딘은 기억이 났어요. 내가 이렇게 말했었죠. 엄마, 이우트, 저기 이우트가 보여요. 엄마. 그렇게 몇 마디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그 얼굴, 정말 놀라서 뒤로 넘어졌어요. 딘의 엄마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이우트가 손이 다 떨어져 나갔다고. 그리고 물이 튀어서 정말 무서웠어요. 온 가족이 놀라서 모여들고 바르는 약도 바르고 그리고 마사지도 하고 손가락과 코를 잡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손가락으로 코를 만지며 장난을 치고 있었을 거예요. 잠시 후에야 딘이 깨어났어요. 깨어났더니 그제서야 말했어요. 자기 이우트를 봤다고. 이우트가 바로 그곳에 서 있었대요. 하얀 옷을 입고.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 순간 사람들이 관 쪽을 바라봤는데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눈, 입술. 이우트의 코 색깔이 온통 흐르고 있었어요. 피가 쏟아져서 정말 무서웠어요. 피가 빨갛게 흐르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는 이미 아크릴판으로 덮여 있었어요. 여러분, 떼어낼 수가 없었어요. 떼어내고 싶어도 안 됐어요. 피가 서서히 흘러나왔어요. 보면서 안타깝고 무서웠어요. 보면서 안타깝고 무서웠어요. 그 전에는 전혀 그랬던 적이 없었어요. 이우트의 얼굴은 정말 깨끗했어요. 장례 서비스 직원들이 이우트를 잘 꾸며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장례 서비스 직원들이 보고 나서 가족에게 이야기했어요. 가족들은 급히 빨리 유골을 봉인하라고. 그녀는 억울하게 죽었고 오래 두면 안 된다고. 오래 두면 그녀가 계속 괴롭힐 거라고. 그 말을 듣고 가족 모두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무릎 꿇고 이우트를 애도했어요. 외할머니는 울고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어요. 몇몇 이모들이 도와줬어요. 그때는 누구나 다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이우트는 억울하게 죽었거든요. 그녀는 억울함을 겪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아직 소식이 없었어요. 범인을 잡지 못했어요. 누가 이우트를 해쳤는지 몰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억울함이 온 가족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정말 무겁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우트를 잘 묻어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날이 오기까지. 그때 정말 큰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가족이 외할머니 집에 모였어요. 제사를 마친 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각자 이우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외할머니는 어릴 적 이야기를 했어요. 이우트는 항상 뭘 했던가.
이모들은 그때 이야기를 했어. 이 우트는 뭘 좋아했지? 이 우트를 생각하니 슬퍼. 갑자기 딘의 언니가 고개를 숙였어. 처음에 사람들은 언니가 피곤하거나 슬픈 줄 알았지. 자기 자신을 잊어서. 그냥 그런 거라고. 근데 언니의 고개 숙임은 완전히 달랐어. 고개를 숙이고 두 팔이 뻣뻣하게 올라왔어. 몸은 그렇게 중간 정도였고. 그때 사람들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 물어봤지. 야, 무슨 일이야? 언니야. 무슨 일이야? 사회복지관에 가면 안 돼. 언니가 슬퍼지기 시작했어. 울면서도 말을 제대로 못했어. 한숨을 쉬며 가슴이 아프더라. 그 울음소리. 언니의 평범한 울음과는 달랐어. 더 작고 더 약했어. 그 울음 속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어. 그때 외할머니가 뭔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나이가 많으시니까. 경험이 많으셔. 그런 모습을 보니 영혼과 관련된 일이 있다는 걸 알았어. 외할머니가 언니의 손을 잡았어. 오일을 바르고 부드럽게 마사지했지. 외할머니도 함께 울었어. 잠시 후 언니가 겨우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 그때 언니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랐어. 정말 달랐어. 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어. 목소리가 더 작고 중간 정도였어. 근데 정말 익숙한 느낌이었어. 집안의 모두가 알아차렸지. 언니는 울면서 말했어. 근데 정말 힘들게 말했지. 한 단어 한 단어씩. 외할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이. 언니의 손을 꽉 잡았어. 외할머니가 물어봤어. 목소리가 떨리면서. 너니, 너 우트니? 맞니? 응. 그렇지, 맞지? 응. 로안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정말 하늘과 땅이 놀랐죠. 온 가족이 다 놀라서 어리둥절했어요. 모두가 알았죠. 이 우트가 로안 언니에게 들어가다는 걸. 아마 두 사람이 너무 친해서 같은 나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우트가 쉽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모들과 삼촌들, 그리고 빈의 어머니도 모두 로안 언니 주위에 둥글게 모여 앉았어요. 누군가는 등을 토닥였고 누군가는 손을 주물렀어요. 누군가는 물어봤죠. 모두가 두려움과 애정이 섞여 있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그때 빈도 가까이 앉아 있었어요. 그 친구도 정말 무서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 우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우트가 더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듣고 모두 얼어붙었어요. 이 우트가 말하길 로안 언니의 아버지가 손을 댔다고 했어요. 세상에. 모두 듣고 이해했나요? 로안 언니의 아버지. 내 친구의 아버지. 이 말을 듣고 모두가 머리가 아파졌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분과 관련이 있었으니까요. 그분은 친구의 아버지였어요. 이 우트는 자주 놀러 갔었죠. 그와 무슨 원한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온 가족이 계속 물어봤어요. 이 우트는 계속 그가 손을 댔다고 했어요. 그리고 매번 말할 때마다 이 우트는 울었어요. 울면서 목소리가 떨리고 정말 화가 나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우트가 나왔어요. 로안 언니는 뒤로 넘어졌고 모두가 로안 언니를 바로 잡아줬어요. 로안 언니가 깨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왜 모두가 울고 있는지? 그때는 정말 온 가족이 혼란스러웠어요. 아프고 화가 나고 혼란스러웠죠. 외할머니는 눈물을 다 쏟았어요. 이모들과 삼촌들은 모두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 우트가 화가 났으니까요. 어떤 삼촌은 너무 화가 나서 로안 언니 집으로 달려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외할머니가 막았어요. 천천히 하라고 하셨죠. 할머니는 천천히 잡지 말라고 하셨어. 그건 이 우트가 한 이야기야. 증거가 있는 건 또 다른 문제지. 이 우트가 연니한테 이야기했어. 근데 그건 말이지. 증거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다음 날 코빈 집에서 로안 언니 집으로 갔어. 여러 명이 갔지. 여기 몇몇이 우트도 있었고 빈의 엄마도 같이 갔어. 거기 도착하자마자 간단히 말했어. 사건의 경과를.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로안 언니 아빠가 듣자마자 엄청 화가 났어.
아무도 말할 틈을 주지 않았어. 그는 욕을 했지. 야, 너희들 여기 와서 내가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마. 이게 장난이냐, 이 귀신들아. 너희들, 내가 너희들 고소할 거야. 모크증에 신고할 거니까. 봐. 그의 얼굴이 정말 무서웠어. 눈썹을 찌푸리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적했어. 그때 로안 언니도 그 뒤에서 나와서 언니의 얼굴을 가리키며 욕했어. 여기 다시 오지 마. 이제 친구 끊어. 내가 너희처럼 내 아빠를 욕하는 사람과는 놀지 않아. 봐. 몇 년간의 우정이 이렇게 한순간에 끊어졌어. 그건 당연한 거지. 사람들은 자기 아빠를 지키고 싶어 하니까. 누가 자기 아빠가 그런 일을 했다고 인정하겠어. 인생이란 게 누가 도둑질을 참아. 그렇지. 언니는 로안 언니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어. 왜냐면 친한 친구를 잃었고 이제 남은 친구도 멀어졌으니까. 정말 슬펐어. 빈의 엄마가 언니를 데리고 갔어. 위로를 하다가 언니가 겨우 진정했어. 빈이 그때 말했어. 자기도 많이 슬펐다고. 왜냐면 빈도 로안 언니를 좋아했거든. 하지만 이제는 끝났어. 모든 것이 완전히 망가졌어. 그때 범인은 누구였을까? 하지만 그걸 알 수가 없지. 증거가 없으니까. 빈의 이모가. 빈의 이모님. 이모도 참 똑똑해. 이모가 아는 경찰관한테 연락했어. 사건을 다 이야기했지. 이모가 말하길 이 우트가 연니한테 로안 언니 아버지가 언니를 죽였다고. 그 경찰 아저씨도 솔직하게 말했어. 그건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언니. 어떤 법원이 그런 걸 인정하겠어. 하지만 그 아저씨는 주의할 거라고. 혹시 단서가 있을지 지켜보겠대. 알겠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온 가족이 계속 생각했지만 왜 로안 언니 아버지와 관련이 있는지 전혀 논리적이지 않았거든. 그분은 이우트의 친한 아버지야. 이우트는 자주 그 집에 놀러갔어. 그분도 이모를 자주 만났고 무슨 원한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 계속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 생각할수록 더 헷갈려. 그래서 가족 모두 그 슬픈 일을 참고 견뎠어. 이우트를 위해 제사를 잘 지내고 그렇게 했지. 제사 때마다 외할머니는 항상 울었어. 그리고 이모들도 울었고 언니는 매번 가서 이우트의 제단 앞에 오래 앉아 향을 피우고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안타까웠어. 그 49일 동안 외할머니와 언니가 2번 이우트가 돌아온 걸 봤어. 첫 번째는 외할머니가 만났어. 그날은 밤도 많이 깊었고 집은 조용했어. 외할머니는 자고 있었고 갑자기 귀에 울리는 소리를 들었어. 울음소리였는데 그 울음소리가 정말 이상했어. 정말 이상했거든. 소리가 멀리서 오는 듯했어. 그런데 그 소리가 마치 우물에 소리를 지르면 반향이 돌아오는 것처럼 정확히 그랬어. 소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그 소리를 듣고 소름이 돋았지. 외할머니는 겨우 눈을 뜨려고 했어. 하지만 눈을 뜨지 못했어. 그때 외할머니는 정말 무거웠어. 마치 눌린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어. 정말 어떻게 해도 움직일 수 없었어. 아무리 애써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느꼈어요. 정말 확실했죠. 외할머니의 몸을 감싸는 손이 있었어요. 그 손은 정말로 차가웠어요. 여러분, 얼음처럼 차가웠고 뼈 속까지 시리게 했어요. 그리고 외할머니는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이우트의 목소리가 들렸죠. 엄마가 너무 그리워요. 엄마, 나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때 외할머니는 듣고 너무 슬펐어요.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었죠. 외할머니는 이우트가 돌아와서 울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식을 한번 안아주고 싶었고 자식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눈을 뜨는 게 불가능했어요. 아무리 애써도 눈을 뜨지 못했죠. 몇 분 후에 그 차가운 느낌이 서서히 사라졌어요. 그때 외할머니는 몸을 움직였어요. 눈을 뜨고 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방은 여전히 어두웠고 조용했어요. 하지만 외할머니는 자신의 자식이 돌아왔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 슬퍼서 울었죠. 그리고 일어나서 이우트를 위해
향을 피웠어요. 이야기를 들으면 외할머니와 이우트가 정말 안타깝게 느껴져요. 자식이 죽고 혼이 돌아와서 엄마를 그리워해요. 하지만 엄마는 자식을 한 번도 볼 수 없어요. 정말 아픈 일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이하이가 겪은 일이에요. 그날은 이우트를 위해 49일 제사를 마친 날이었어요. 제사를 잘 마치고 이하이는 주방에서 정리하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소리가 들렸어요. 이하이, 설거지하고 있어. 이우트가 자주 장난치던 방식이었어요. 살아있을 때 이우트는 자주 그렇게 불렀죠. 그 귀여운 목소리로요. 이하이를 놀리곤 했어요. 이하이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익숙해서 누가 장난치는 줄 알았죠. 누가 지금 장난치고 있어? 라고 말했어요. 지금 누가 장난칠 시간이 있어? 라고 말했죠. 그런 거 말고 지금 누가 장난칠 기분이겠어요? 언니가 일 좀 하게 해줘요. 말해봐요. 끝나면 조용해져요. 조용히 해요. 그때 이우트가 위에서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이우트는 외할머니가 이우트를 그리워하며 우는 줄 알았어요. 아는 올라가려고 했어요. 외할머니에게 부드럽게 말해주려고. 외할머니, 자러 가세요. 계속 울면 안 돼요. 이우트가 손을 씻고 위로 올라갔어요. 막 올라가자마자 이우트는 멈춰 서버렸어요. 이우트가 문 앞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이우트가 보니까 정말 뚜렷하게 보였어요. 이우트가 거기 앉아 있었고 하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울음소리가 정말 슬프게 들렸어요. 이우트가 고개를 들어서 말했어요. 나는 죽었어. 그래서 이우트는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지? 하늘, 그 말을 듣고 누가 눈물을 흘리지 않겠어요? 이우트가 너무 불쌍해요. 억울하게 죽었죠. 가족이 나를 잊을까 봐 더 무서워요. 49일 제사를 막 끝냈어요. 그녀는 이제부터 제사를 끝내면 모두 나를 잊어버릴까 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알면서도 자신의 동생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우트는 사람들의 말이 무서웠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서워. 왜냐하면 이우트는 이미 죽었고 지금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눈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무서워하지 않겠어요? 갑자기 이우트는 소름이 돋았어요. 손발이 저절로 떨렸어요. 이우트는 급히 외할머니 방으로 뛰어갔어요. 그녀는 말했어요. 내 동생이라는 걸 알지만 너무 무서워요. 잠시 후 외할머니가 이우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두 사람은 향을 피우고 기도를 했어요. 말했어요. 가족은 절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이우트야. 가족은 너를 정말 사랑해.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모든 일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무겁고 슬펐어요. 가족들은 계속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비록 마음속에서는 모두가 이우트의 억울함이 계속 남아있었어요. 경찰은 여전히 조사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단서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막막했죠. 진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3개월 후에 경찰이 외가 가족을 경찰서로 불렀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범인을 잡았대요. 그 범인이 바로 로안 언니의 아버지였어요. 이우트가 언니에게 들어갔던 말과 정확히 일치했죠. 장례식 날의 이야기였어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럼 그 아저씨는 어떻게 잡혔을까요?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아요. 그날 그는 스스로 경찰서에 갔어요. 아무도 그를 잡지 않았어요. 그가 스스로 갔어요. 그런데 그 상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정신이 몽롱했죠. 그는 계속 비틀거리며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술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완전히 취한 것도 아니었죠. 그는 비틀거리며 눈이 흐릿한 상태였어요. 입에서는 마치 무언가 중얼거리는 듯했어요. 경찰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그를 앉히고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그러자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모든 이야기를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백했어요. 그는 이우트를 처음 만났을 때 이우트가 로안 언니와 함께 놀러 온 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이우트를 좋아하게 됐대요. 그는 이우트를 사랑하게 되었죠. 이우트가 로안 언니 집에 가서 공부하거나 밥을 먹을 때마다 그는 정말 기뻤어요. 그는 이우트를 보기 위해 자꾸 이유를 만들어서 왔다 갔다 했어요. 아이들이 앉아있는 곳 근처에서요. 그리고 점점 그는 이우트를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 병적인 수준이었어요. 완전히 집착하는 방식으로요. 그는 이우트보다 나이가 많았고 이우트는 겨우 10대 초반이었어요. 그냥 생각해도 정말 이상하다는 걸 알겠죠. 그는 여러 번 시도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몇 번이나 그가 시도했죠. 그 사람은 이우트에게 다가갔죠. 그런 식으로 어설프게 접촉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손을 잡고는 여기저기 물건을 주려고 했죠. 그때 이우트는 아직 어렸고 그런 걸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친구의 아버지였으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술을 몇 잔 마셨고 조금 취했어요. 이우트는 로안 언니 집에 놀러갔죠. 로안 언니와 언니는 밖에서 뭔가를 사러 나갔고 이우트와 그 사람은 집에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이 보니 그 병적인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 사람이 이우트를 안아버렸어요. 안으면서 그 사람은 이우트를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무슨 소원을 말했죠. 어머나 세상에. 그 사람은 이우트의 아버지나 삼촌 나이인데 그런 짓을 하다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아요. 이우트는 그때 너무 놀랐어요. 무서워서 도망쳤죠. 그렇게 말하고는 이우트는 바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이후로 이우트는 그 사람을 피했어요. 더 이상 로안 언니 집에 놀러가지 않았죠. 로안 언니가 놀러 오라고 해도 이우트는 거절했어요. 바쁘다고 핑계를 댔죠. 하지만 이우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 피하고 있었죠. 외할머니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다른 이모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언니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고 혼자서 고통을 감내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날 로안 언니가 이우트를 초대했어요. 공부하자고요. 그 사람은 로안 언니의 초대를 듣고 이우트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다렸죠. 그는 고집을 부렸어요. 하지만 이우트는 거절했어요. 다른 친구 집에 간다고 했죠. 이우트는 그 사람을 피했어요. 그 사람은 알았어요. 이우트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걸. 그런데 그 사람의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는 화가 났죠. 그런 사람은 거절당하는 걸 참지 못해요. 그는 이우트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이우트를 경시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우트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았죠. 그 아저씨는 이우트를 따라갔어요. 어디로 가는지 지켜봤죠. 몇 시에 일어났는지 그날 준비를 다 했어요. 옷을 완전히 감추고 얼굴을 가리고 날카로운 물건도 챙겼죠. 그는 외할머니 집 근처에 숨어서 언니가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그때 이우트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언니가 차를 돌리자 그가 뛰어들었죠. 바로 한 번만. 하지만 그 한 번이 소녀의 삶을 끝내기에 충분했어요. 그녀는 학업 중인 나이였고 꿈이 많았죠. 그가 일을 마친 후 도망쳤어요.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놓았죠. 상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갑자기 그가 놀랐어요. 그 놀람은 마치 방금 깬 사람처럼. 그는 멍하니 주위를 둘러봤죠. 자신이 경찰서에 앉아있는 걸 보았어요. 사람들이 그의 얼굴이 창백하다고 했죠. 그는 왜 여기 있는지 물었어요. 언제 왔는지. 그는 아까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를 데려갔고 그 후에 그가 이렇게 모든 걸 털어놓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우트가 그를 경찰서로 데려갔고 모든 걸 자백하게 만든 걸까요? 3개월 동안 경찰이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결국 범인이 스스로 나타났죠. 정말 이상하죠? 외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말했어요. 아마 이우트가 그를 경찰서로 데려가서 자백하게 했겠지. 그 소녀는 억울하게 죽었어요. 어떻게 그걸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어요. 다시 생각해보면 맞아요. 왜냐하면 이우트가 언니에게 명확하게 말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가족은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스스로 정의를 찾으려 한 거예요. 자신을 해친 범인을 경찰서로 데려가서 자백하게 한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통쾌하죠. 맞죠?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겨우 부인하려고 애썼어요. 아저씨는 한참을 부인했어요. 모른다고 하더라.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 하지만 경찰을 속이기 쉽지 않지. 모든 걸 털어놨지. 모든 세부사항을 다 말했어. 경찰이 추가로 미리 수집한 단서도 있었고 결국 그는 죄를 인정해야 했지. 아이고, 외할머니가 듣고 계셔. 결과를 보니 정말 미치겠더라고. 할머니가 너무 울었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지? 우리 이웃은 아직 어리잖아. 먹고 배우는 나이인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내 아이야. 아이고. 가장 마음 아픈 건 여러분 아세요? 이우트가 그 남자에게 안겼을 때 그 남자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이우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외할머니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다른 이모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언니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혼자서만 마음에 담고 있었지. 만약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우트가 그 전에 이야기했더라면 외할머니에게 이야기했거나 이모들이나 언니와 이야기를 나눴다면 사람들이 그 남자를 의심했을 거야.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야. 최소한 가족이 경계를 했겠지. 보호했겠지. 그 남자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겠지. 하지만 이우트가 말을 하지 않아서 아마도 두려웠던 것 같아. 아니면 부끄러웠던 것 같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던 거지. 그래서 이해해줘야 해. 결국 청소년이니까 경험이 없잖아. 그런 일들을 처리하기가 힘들지. 그러다 보니 모든 일이 드러났지. 로안 언니의 아버지도 잡혔어. 죄를 인정했지. 이우트의 영혼도 평화롭게 갔어. 그 이후로 집에서는 이우트를 다시 보지 못했어. 아마도 이우트도 편안해졌겠지. 범인이 처벌받았다는 걸 알았으니까. 가족이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가족은 이우트를 잊지 않아. 그래서 이우트는 편안하게 떠났겠지. 그 남자는 디는 편지에서 언급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디는 편지에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법이 그를 처리할 거라는 것만 알죠. 그렇죠.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였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딘이 보낸 이야기예요.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이야기도 딘이 보낸 거예요. 하지만 이전 이야기와는 완전히 달라요. 이야기는 딘의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딘의 동네에는 한 이웃이 있었어요. 그 이웃을 히에오 아저씨라고 부를게요. 히에오 아저씨는 그냥 평범한 동네 사람입니다. 부유하지도 않아요. 집은 다른 노동자 집들과 비슷해요. 아내와 자녀도 평범해요. 아저씨는 매일 일하러 나가요. 누가 뭐라 하면 다 해요. 일도 열심히 하고 힘도 세요. 솔직히 말하자면 아저씨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들도 그를 싫어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저씨에게는 한 가지 버릇이 있어요. 그 버릇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모두 고개를 흔들어요. 그건 아저씨가 술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정말 좋아하는 수준이죠.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마치 민간에서 사람들이 자주 말하듯이 뭐라고 하더라, 뭐라고 하더라. 뭐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 서부 지방 사람들은 이 단어를 알 거예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정말 술을 좋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을 마셔요. 일어나면 일하러 가고 돈이 생기면 바로 술을 사요. 다른 건 사지 않아요. 돈이 떨어질 때까지 술을 마셔요. 돈이 다 떨어지면 다시 일하러 나가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돈이 생기면 다시 술을 마시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요. 절대 끊지 않아요. 아내는 신경 쓰지 않고 이웃들도 그를 만류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마치 술이 그의 피 속에 스며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더 이상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술이 피 속에 스며드는 느낌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더 이상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그 아저씨 술을 진짜 많이 마셔요. 술 마시고 길바닥에 누워있기도 해요.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침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웃이 장 보러 나갔어요. 그 아저씨가 길 한가운데 누워있는 걸 봤죠. 옷이 다 찢어지고 엉망이었어요. 마치 병신 같았죠. 그 아저씨는 그렇게 잘 자고 있었어요. 햇볕이 쨍쨍해도 깨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이 히에오 아저씨, 술을 그렇게 마시니 정말 끔찍해요.
이웃 아주머니도 불평했어요. 그 아저씨 아내와 아이들이 불쌍해요. 술 마시느라 가족 걱정은 안 하죠. 아내도 계속 잔소리해요. 잔소리하다 지쳐도 신경 쓰지 않아요. 잔소리해도 똑같아요. 잔소리 안 해도 마찬가지고 그 아저씨는 아무것도 듣지 않아요. 그날 말이에요. 그 아저씨는 평소처럼 술 마시러 나갔어요. 동네 어딘가에서 술을 마셨죠.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술이 중독되면 안주가 필요 없죠. 타마린드, 땅콩. 그렇게 늦게까지 술을 마셨어요. 친구들도 다 그랬어요. 그 아저씨는 더 마시고 싶어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완전히 취했어요. 정말 취했어요. 걸음이 비틀비틀. 넘어질 것 같아도 절대 안 넘어져요. 신기하죠? 그 사람들은 잘 안 넘어져요. 시골길은 밤에 조용해요. 불빛 하나 없어요. 완전히 어두워요. 오직 달빛만 있어요. 길을 가는 데는 충분해요. 그 아저씨는 계속 걸어갔어요. 비틀거리면서. 그런데 걷는 동안 입에서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앞을 보니 소녀가 보였어요.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등을 돌리고 조용히. 아무 움직임도 없었어요. 머리가 길었어요. 뒤로 늘어뜨리고. 그 아저씨는 술에 취해 있었어요.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이상한 걸 전혀 못 느꼈어요. 그냥 이 시간에 길에 소녀가 앉아 있다니. 그는 지금 이 시간에 밖에 소녀가 앉아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이 시간에 길에 소녀가 앉아 있다니. 아마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거야.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거야. 하지만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는 술에 취했어. 술이 들어가면 말이 많아지지. 그리고 그 호기심이 솟구쳐. 그는 입을 열고 그녀를 놀리기 시작해. 소녀아. 여기서 뭐하고 그렇게 슬퍼? 여기서 뭐하고 그렇게 슬퍼? 남자를 하나 놓쳤어. 틀렸어. 너의 매력을 보여줘. 너의 매력을 보여줘. 너의 매력을 보여줘. 그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어. 아무 소리도 없었어. 움직이지도 않았어. 그녀는 일어나서 떠났어. 하지만 정말 빨리 갔어. 마치 스쳐 지나가는 듯이.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그걸 보고 그는 갑자기 흥분했어. 술에 취했으니까. 이성도 잃었지. 무서운 게 뭔지도 몰라. 그는 따라갔어. 가면서 계속 말했지. 야. 너는 가격을 정해놓은 거야? 이렇게 늦은 시간에 길에 앉아있다니. 남자를 기다리는 거지? 나도 남자야. 왜 그렇게 가는 거야? 그 소녀는 계속 걸어갔어. 그냥 그렇게 걸어갔어. 나는 계속 따라가서 놀리기만 했어. 그런데 그 소녀는 아예 돌아보지도 않았어. 그냥 계속 직진했지. 그걸 보고 그는 더 흥분했어. 술에 취했으니까. 이때는 하늘도 무시했어. 무서운 게 뭔지도 모르고. 그는 계속 따라갔어. 입에서는 계속 헛소리만 했어. 그녀는 아예 대꾸도 안 했어. 그 소녀가 너무 매력적이었거든. 대답도 하지 않았어. 결국 그는 점점 더 흥분했어. 결정적으로 그는 정말 빨리 갔어. 그녀 바로 뒤에 있었어. 그는 손을 들었어. 아저씨가 그 사람 엉덩이를 한 대 때렸어. 그 소녀. 천천히 돌아봐, 여러분. 빨리 돌 필요 없어. 천천히 돌아. 천천히. 그때 내가 말했잖아. 아저씨의 다리가 갑자기 굳어버렸어.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가 없어. 마치 땅에 붙어버린 것 같았어. 아저씨가 말했어. 그 소녀가 얼굴을 돌렸을 때. 아저씨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억 못했어. 왜냐면 그 소녀의 얼굴이 내가 말하는데도 아저씨가 떨고 있어. 그 소녀의 얼굴은 너무 하얗고 어떤 하얀색인지 보통 사람의 피부색이 아니야. 그건 마치 크림을 바른 것 같은 하얀색이 아니야. 완전히 창백해. 죽을 것 같은 하얀색. 하얗고 약간 푸르스름해.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 내가 말했잖아. 두 눈은 완전히 검고 마치 깊은 구멍 같아. 바닥이 없는. 그 아저씨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 아저씨가 말했어. 그 눈빛이
마치 그의 뼈 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어. 눈을 깜빡이지도 못했어. 그리고 혀가 길게 나와 있었어. 길이는 한 뼘 정도. 붉은색이었어. 정말 무서웠어. 내가 말했잖아. 아저씨가 그걸 보고 기절했어. 아저씨가 기절했어. 더 이상 아무것도 기억 못해. 그날 밤. 아저씨는 아무것도 기억 못해. 누가 그의 옷을 벗겼는지도 몰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길가에 누워 있었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어. 사람들이 일찍 출근했어. 지나가다가 아저씨 히에우가 길가에 누워 있는 걸 봤어. 아저씨가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는 건 익숙해. 모두가 알고 있어. 하지만 오늘은 달라. 정말 달라. 사람들이 필요해. 몇 번 소리 지르니까. 아저씨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 그런데 그때 아저씨가 일어났을 때. 그때 그가 일어났다고 하더군.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니까 소리 지르며 놀라더라고. 그 아저씨는 완전히 엉망이었어. 어떻게 엉망이었는지 아세요? 그분이 누워 있었고 얼굴에 속옷만 입고 있었어. 진짜 소가 똥을 싸놓은 것처럼. 완전히 위에서 아래까지 가슴, 배, 팔, 다리 온통 소똥이었어. 그냥 묻혀있는 게 아니었어. 그냥 묻혀있는 게 아니었어. 구멍에까지 가득 차 있었어. 그 얼굴이란 머리카락에까지 소똥이 붙어 있었어. 마치 소똥에 눌린 것 같았어. 마치 소똥에 눌린 것 같았어.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일을 하러 가다가 그 장면을 보면 누가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정말 숨이 막힐 정도였어. 주변 사람들이 무서워했어. 하지만 코를 막고 그분을 집으로 데려가서 씻겼어. 하지만 코를 막고 그분을 집으로 데려가서 씻겼어. 아내가 문을 열고 그 모습을 보고 소리 지르더라고. 뭐가 이렇게 됐는지. 남편이 온몸에 소똥이라면 누가 놀라지 않겠어? 남편이 온몸에 소똥이라면 누가 놀라지 않겠어? 그리고 씻고 나서 그분은 여전히 떨고 있었어. 계속 떨고 있었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 그냥 집 구석에서 움츠리고 있었어. 이제 그분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물어보니까 그분도 말이 없었어. 계속 물어봐도 고개만 저었어. 입만 계속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어. 그분은 너무 무서워했어. 죽은 듯이 죽순죽순하게 밥을 먹였어. 그분이 밥을 먹는데 손이 떨려서 숟가락이 올라가면 반이 떨어져 나갔어. 조금 후에 정신을 차렸어. 그제서야 이야기를 시작했어. 모든 걸 다 이야기했어. 술 마시고 취한 순간부터 그 소녀를 본 순간까지. 그리고 장난쳤어. 그리고 사람 엉덩이를 쳤어. 그때 그녀가 돌아봤어. 그 얼굴. 그 눈. 그 혀. 그분은 그걸 보고 나서 하늘과 달, 바람이 뭔지 전혀 모르겠다고 했어. 이제 그분은 듣고 나서 화가 나고 무섭다고 했어. 귀신을 만나서 무서운 거야. 술 취해서 사람 딸을 괴롭혔으니 억울하지. 지금 벌 받는 게 당연해. 이제 동네 사람들 다 듣고 뭐라고 하겠지. 술 취해서 뭐 하는 거야. 장난치고 귀신을 무시했으니 이렇게 된 거지. 정말 그러네. 동네의 할아버지도 그 얘기 하더라. 그 길은 예전에 사람이 죽었어. 억울함이 쌓였지. 아직 젊은데 매일 외할머니 그림자가 거기 있었잖아. 오직 너만 잘못했어. 하늘과 구름이 뭔지 모르겠어. 피할 생각은커녕 오히려 사람을 괴롭혔지. 더 심하게 괴롭혔어. 너희 할머니. 당연히 벌 받아야지. 내가 말했잖아. 빨리 듣고. 너무 웃겨서. 근데 무섭기도 해. 진짜 귀신이 나타날까 봐. 웃긴 건 그 사람이 누워있는 모습이야. 온몸에 벌레가 가득 차서 입에 넣었지. 생각만 해도 참을 수 없어. 그 귀신도 정말 웃겼을 거야. 그렇게 그 사람을 다루었으니까. 그 이후로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알아? 그 사람도 무서워했어. 무서워서 술도 안 마시겠다고 했어. 정말로 줄인 게 아니야. 완전히 끊었어. 완전히 깨끗하게. 한 방울도 안 마셨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마시던 사람이 길에서 기어다니던 술에 적수가 없던.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완전히 끊었어. 누가 술을 권해도 그는 고개를 저었지. 그만해, 여러분. 이제 술 마시기엔 내가 졌어. 정말 무서워서. 더 이상 술 안 마셔. 진짜야. 아내가 10년 동안 잔소리했어. 이웃도 권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지.
의사가 간이 나빠졌다고 해도. 그런데 귀신을 한 번 만난 후로는 완전히 술을 끊었어. 동네 사람들도 농담하더라. 그 귀신이 진짜로 그의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복을 준 거야. 아내가 매년 잔소리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 그런데 귀신을 한 번 만나고는 심장이 쪼그라들었지. 그 사람 친구 중에 그의 술 친구가 있어. 정말 웃긴 친구야. 야, 기에우. 그럼 누구랑 술 마시고 싸우려고? 그냥 몇 년 더 술 마시고 그만하자. 알겠어? 지금 나 혼자 너무 우울해. 히에오 아저씨가 듣고 나서 얼굴이 창백해졌어. 술 마시고 싶으면 혼자 마셔. 내가 다시는 안 마실 거라고 맹세해. 너는 신경 쓰지 마. 그날 내가 그의 얼굴 보라고 했잖아. 내가 맹세해. 너도 나처럼 술 끊을 거야. 어쨌든 그 아저씨를 위해 기다릴 가치가 있어. 술 마시고 완전 취해. 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괴롭히고. 여자분들이 거기서 조용히 앉아있는데 그들이 살아있든 죽어있든 그 아저씨는 괴롭히기까지 해. 심지어 사람을 때리기도 했어. 그 행동은 정말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렇게 큰 대가를 치른 거지. 정말 잊지 못할 교훈이야. 그 교훈을 아내와 자식이 평생 권해도 안 될 거야. 근데 이 귀신은 하룻밤 만에 가르쳤어. 하지만 뭐라고 하든 그때부터 그는 진짜 술 끊었어. 정직하게 일하고 돈을 아내와 자식에게 가져다 줬어. 그의 아내와 자식은 그때 정말 기뻐했어. 그 흰 그림자 덕분에 그의 가족이 평온해졌어. 이건 빈의 두 이야기야. 채널에 보내졌어. 그리고 여러분 다 들었죠? 첫 번째 이야기는 정말 마음 아프지 않나요? 이우트가 세상을 떠났어. 아직 어린 나이에. 죽은 이유는 병적이었기 때문이야. 한 범인이. 이야기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게 있어. 만약 여러분이나 자녀가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면 친한 사람이든 낯선 사람이든 절대 속으로만 삼키지 말고 말해봐. 가족에게 이야기해. 사람들이 너를 보호해줄 수 있어. 조용히 있다가 일이 생기면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우트가 그때 모두에게 이야기했다면, 외할머니에게 이야기했다면 지금도 살아있을지도 몰라. 여전히 가족과 함께 즐겁게 지내고. 맞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또 하나의 교훈이야. 술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술 마시고 싶으면 마셔. 술 마시고 싶으면 마시라고 해. 술 마시고 사람들 괴롭히지 마세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나쁜 소문이 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운이 좋게도 똥이 얼굴과 입에 가득하네요.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목이 마르다면 그건 맞아요. 아이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진짜로 말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다면 시골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요. 예전에는요. 소크장 지역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집이 그쪽에 있었거든요. 매년 한두 번은 그곳에 놀러 갔어요. 침대가 있어서요. 그곳에 한 분이 있었어요. 히에오 아저씨처럼 술을 마시는 분이요. 이야기 속에서도요. 술을 마시는 거요. 정말 많이 마셔요. 하지만 그분은요. 아니하는 그분은 히에오 아저씨보다 더 불행했어요. 운이 좋게도 귀신은 만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불행했죠. 여러분 아시죠? 그분도 술을 마셨어요. 정말로요. 아, 이제 생각났어요. 루린의 제자. 루린의 제자. 그분은 술을 정말 많이 마셨고 절대 취하지 않았어요. 히에오 아저씨처럼요. 하지만 귀신은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요. 술에 취해 집에 돌아가면 집에 들어가서 자지 않았어요. 물가를 보다가 강으로 내려가는 다리를 보았어요. 하지만 귀신은 만나지 않았어요. 거기서 자고 있었어요. 아침에 물이 차오르면 모두 데려가 버렸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소식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소크장 지역에서요. 그리고 듣고요. 내가 하는 말이 허풍인지 아닌지. 형님, 다이. 형님, 다이. 봐요. 항상 기억해요. 왜냐하면 내가 갈 때마다, 예전에는 내가 갈 때마다 그곳에 놀러 갔어요. 침대에서 놀고 형님이 자주 갔어요. 그는 자주 지나가곤 해. 정말 인사 많이 하죠. 끝나고 몇만 원 달라고 하죠. 술 사서 마시고. 동네에 이런 히에오 아저씨 같은 사람이 많아요. 누가 뭐라 하면 다 해요. 누가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일 끝나고 돈이 충분해요. 일하다가도 말이죠. 돈이 충분하다고 느끼면 술을 사요. 그래서 더 이상 일 안 하겠다고 생각해요. 술 사러 가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세상에 이런 식으로 술 마시는 사람이 있냐고. 죄송해요.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니까요. 게다가 말이죠. 그럼 그만. 고맙습니다. 빈 씨에게 감사해요. 믿어줘서 고마워요. 빈 씨에게도 감사해요. 이야기를 채널에 전해줘서,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분께도 감사드려요. 잠깐 시간을 내주셔서 오늘 이야기를 다 들어주셔서 여러분이 좋게 봐주신다면 부탁드려요. 안을 응원해주시려면 채널 구독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이야기를 응원 아니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안을 위해 공유도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